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또 뉴욕 멜론 은행 등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미증시 또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주었는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19.5K 구간에서 좀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또 메인프레임과 위믹스 또 폴리메스까지 달려주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아님 잘 지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안 봐가지고 그죠. 그렇죠. 너무 지금 좀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네, 항상 이렇게 매일 보시다가 거의. 맞아요. 그죠? 일주일에 2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니까 한 네. 시간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네. 좀 색다르고 좀 뭔가 더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독감이 너무 유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랑 조금 비슷하게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부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슈들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 한 번 더 짚을 거고 이제 2부에는 전체적인 코인의 이제 호재들인데 이제 호재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호재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에서는 초아님께서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 차트적 분석 먼저 봐주실 건데 현재 비트코인 조금 시원하진 않지만 약간 상승 보였습니다. 19.5K 부근 보이고 있고요. 19.1K랑 19K 부근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이번 차트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이제 또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 조금 차트가 잘 안 보여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여기 우리 지속적으로 횡보해주던 구간인 19.1K 부근을 이제 뚫어줬어요. 뚫어주고 상방으로 이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어디 구간에서 혹시 맞고 떨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맞아요. 이제 20K 정도 네. 딱 다다랐을 때쯤, 네네네. 20K쯤 딱 됐을 때쯤에 떨어졌었는데 제가 항상 중요한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래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19.8K가 뚫리면서 그게 네. 이렇게 뚫리게 되면 저항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19.8K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된 거죠. 이걸 막고 나서 네. 20K로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의 네. 심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본점 심리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바뀌었을 때 이제 숫자가 바뀌었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홈쇼핑 같은 데 봐도 네. 뭐 19,900원, 29,900원 이렇게 계속 가격을 얘기하는 게 그죠.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좀 덜 주거든요. 그런 숫자들이. 그래서 19K랑 20K가 주는 심리적인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20K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눌러주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체가 지금 아무래도 기관 쪽에 가깝고 이제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또 계속 볼 건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위치가 좀 1시간 봉을 조금 더 당겨봤습니다. 1시간 봉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지금 이쪽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19.8K 이상, 20K가 딱 다다랐을 때쯤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거의 지금 1시간 봉상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길었던 주말 동안에 19.1K 부근에서 아래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N자형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지금 이 지지가 어디에서 좀 끊겨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선 가장 좋은 것은 19.1 18.9와 19.1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벗어난다는 모양이 나온다 하면은 18.5 어쨌든 그 전전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 해줬어야지 이제 N자형으로 강하게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반등이 오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좀 아래까지 조금 더 떨어져 줬으면 이제 좀 아래에서 모으는 힘이 더 강했을 텐데 지금 그것보다 조금 이제 아쉬운 이제 하락이 왔고 그리고 나서 반등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19.4
9.4K가 여기 그 전에서는 이제 또 저항으로 또 작용을 했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계속 또 지속적으로 이제 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9.4K가 또 이제 여기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켜줄 것인지 그리고 또 올라갈 것인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은행주 BOA가 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또 상승 랠리가 왔었는데 이 실적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릴 건데 나스닥이 사실 조금 반등을 해줘야 하는 지점까지 왔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역시 초아님은 네. 항상 그 시장을 잘 예측을 네,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구간이 어쨌든 19.4K에서 좀 막혀 있었는데 저항대 구간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 좀 뚫어주면서 다시 지지 구간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맞아요,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네. 20K 부근 그쪽에서 아무래도 큰 저항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까지 시청자분들께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현재 뭐 고래들은 포트폴리오 구성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기관이 이제 일주일 동안 매수 매도한 네. 거를 이제 올리거든요. 이제 이런 걸 정리해서 올리는 분이 계신데 네. 지금 보시면 계속 그냥 거의 0에 가까워요. 아, 0에 가깝고 네. 이제 거의 포지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는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강력한 매도 압력이 이제 슬슬 좀 풀렸던 거죠. 그래서 네. 이더리움의 상승이 조금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게 이 솔라나거든요. 다른 것들은 사실 거의 포지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솔라나가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제 사실 항상 네트워킹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해킹도 당하고 지금 뭐 망고도 최근에 또 해킹을 당했는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는 사실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 가격적으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네트워크적인 문제는 있지만 네. 가격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지지를 해줄 것인 그런 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 실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관이 좀 네. 매수를 좀 아.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매도를 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네.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같이 또 살펴볼 것이 이제 리플이에요. 리플이 아무래도 지금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건데 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여기는 사실 이곳에서는 티가 안 나고요. 네. 같이 볼 거는 이제 여기예요.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뭘 갖고 있는지를 계속 나온 네. 거고요. 어제 실시간으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 정도 마이너스는 네. 이제 평상시에도 매도를 하고 있었던 물량이랑 그죠.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이제 여기죠. 이 마나라든지 마나는 디센트럴랜드예요. 디센트럴랜드나 이제 그 후에 있는 이제 이런 여기 XLM은 스텔라루멘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강력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네. 공교롭게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고래들이 좋아했던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이제 이더리움과 폴리곤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더리움 고래들이 많이 매집했던 것들의 매도가 좀 일어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좀 근시일 내에서는 좀 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 스텔라룸에는 아시다시피 리플과 좀 짝꿍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리플 역시도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다. 이제 송금 코인 계열에 조금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대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바뀜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하는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이더리움 네. 클래식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실 이제 오르면 그 장이 거의 이제 그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보거든요. 아, 네. 혹시 저번 상승장에 네. 왜 올랐는지 생각나시나요? 저번 상승장이라면 2021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 바로 7월, 직전? 8월에도 잠시 올랐었으니까. 7, 8월 잠시 올랐을 네. 때
그때 이더리움 이슈가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네. 정확한데 네. 그 POS 전환이 네. 있으면서 채굴자들이 자기들 물량을 매도하려고 네. 이제 사고 팔고를 좀 반복을 하면서 좀 상승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아, 근데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근데 이제 물량도 많았고 그리고 채굴자들이 이제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투자를 해도 채산성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레이븐으로 들어갈 건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들어갈 건지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때까지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하락장까지도 주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상승장도 이제 채굴 코인이 이제 좀 담당을 한 거고 하락장 역시도 그렇게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서 보면은 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손바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누군가는 또 이것을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지고 그리고 제가 네. 좀 기쁘게 봤던 건 이번에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3%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 네. 좀 다시 소강 상태로 갔는데 이거 자체가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이 3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빠지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3만 원대가 지금 이제 거의 코인장이 거의 이제는 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채굴업자들이 슬슬 매수를 했다는 그런 네. 좀 힌트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더리움 네. 클래식의 이런 가격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좀 보자면 기관이랑 세력들, 고래들의 좀 포트폴리오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보자 보면 이더리움과 좀 폴리곤을 제외하고서 고래들이 좀 매집을 했던 것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이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스텔라 루멘과 리플까지 같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초안님께서 좀 좋게 봐주셨던 거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3만 원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좀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랐을 때 다른 것들의 좀 상승장의 시초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좀 특이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미증시 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사실 어제 영국에서 신임 재무장관이 또 감세한 철회를 발표를 했고요. 또 BOA 아까 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걸로 좀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좀 급등한 것도 있었고 미증시가 같이 상승함에 따라서 좀 달러 약세 또 금리 하락까지 해서 좀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미증시도 또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초록색이었어요. 이게 어제 기준이고 네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4일 날 기준이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보면 어떠세요? 지금 그냥 좌우 반전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호등 같죠. 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 이제 그 전에 떨어졌을 때 부분이 이미 거의 다 이제 거의 저항과 지지에 딱 네. 맞닿았을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금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이제 전주에 사실 이슈들이 많았고 네. CPI 역시도 좀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나스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안타깝게 그렇게 장이 끝났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전체적인 나스닥이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해줘야 하는 입장까지 딱 와줘서 이제 초록색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네. 역시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아무래도 10시 반에 이제 나스닥 장이 또 열리고 전체적으로 좀 호재들이 좀 띄워주면서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좀 상승으로 좀 보여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좌우 반전 수준이에요. 네. 거의 떨어졌던 거 그대로 이제 좀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가장 좀 주목해야 할 거는 이제 앞으로 또 실적 발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일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조금 후에 더 이제 길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애플 역시도 이제 좀 저번에 사실 저번에 계속 하락했을 때 지금까지 하락했을 때 애플과 테슬라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많이. 네. 그런데 테슬라가 거의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33%가 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10% 정도 떨어진 거에 비하면 거의 3배 이상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은 이 나스닥의 거의 대장이죠. 네. 대장이고 애플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애플은 이번엔 좋을 거예요. 이제 아이폰이 또 이제 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테슬라가 좀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네. 좀 걱정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초원님과 같이 미국 증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나스닥과 미증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올라와 줘야 할 부분이었으나 딱
그 실적과 겹쳐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는 게 또 초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CPI 발표가 됐잖아요. 근원 CPI에 주목해라라는 것이 초아님의 말씀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근원 CPI 얘기하기 네. 전에 제가 잠시 깜빡해가지고 네네. 조금 더 짚어볼 게 있는데 사실 채굴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했었잖아요. 채굴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나스닥과 분명히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이 채굴자들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같이 보셔야 하는 게 이 채굴자들이 이제 매수를 좀 시작을 했어요. 이 같이 보시면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매도 물량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보시면 네.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서 다시 시작했고 19K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19K 아래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또 지켜봐야 하는 게 바로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가 채굴자 대상으로 대출 프로젝트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풀이라고 바이낸스에서 주도하는 네. 마이닝 풀인데 네네. 여기 보시면 5억 달러 규모로 대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요. 5억 달러면 한 거의 하나로는 7,100억 원? 네. 7,200억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대출 프로젝트를 또 같이 했고 플러스로 같이 봐야 하는 건 클라우드 마이닝이거든요. 네. 혹시 클라우드 마이닝 뭔지 아실까요? 클라우드 마이닝은 잘 모르는데 클라우드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안에서 공유하는 맞아요. 서비스잖아요. 그럼 맞아요. 마이닝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아, 혹시?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네. 보면 마이닝이 채굴인데 채굴 자체가 좀 우리가 네. 당장 하기엔 문제가 좀 많죠. 네, 맞습니다. 당장 뭐 컴퓨터도 그렇고 이런 이제 물건 채굴기도 비싸니까 사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네.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람들한테 클라우드 마이닝이라는 건 이제 오.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 마이닝을 네. 해주는 그거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해시레이트랑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속도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또 채굴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한테 다시 그 채굴되는 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산하 좀 신탁한다, 맡긴다 이런 네.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채굴에 대한 이제 좀 바이낸스가 욕심을 좀 보인 보이는 것으로 것 같아요. 보이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네. 보면 이게 사실 단순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런 기업들도 어쨌든 이득이 되기 위해서 그죠. 하는 거니까 그 전에도 상승장 때 제가 이제 뭘 보고 계속 이더리움이나 그런 것들을 매수하라고 했냐면 그때도 이제 비트메인이라고 네. 이제 채굴기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굉장한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7월 초에 출시를 한 거예요. 네. 예, 채굴기를 출시를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이제 또 받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채굴업자들, 채굴기들이 막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발을 뻗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더리움 쪽에서 이번에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뀐 건데 그렇죠. 다른 또 채굴 업자들 아니면 기관들은 채굴 업계를 아직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낸스도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아직은 전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물량들이 워낙 많았고 이제 도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것에 좀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욕심을 좀 보이는 거죠. 네. 없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투자할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채굴업자분들이나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채산성이 맞지가 않아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레이븐이 될 것인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말이 많지만 결국 이제 좀 밀어줄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이 맞겠죠. 기관이 좀 붙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봐서는 이제 채굴에 대한 것들 역시도 지금 좀 다시 매수를 좀 시작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에서 또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매수를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초아님의 인맥으로 또 채굴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얘기 못했던 CPI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CPI 근원 CPI가 지금 전월 대비 6.3%라고 합니다. 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CPI가 계속해서 물론 예상치에 부합은 했던 것 같아요. 살짝 상회하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CPI 11월까지 영향을 좀 미칠지. 네. 사실 11월 2일에 FOMC에서 네. 금리 인상을 좀 하고자 하기 네네. 때문에 CPI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좀 보셔야 네. 할 것은 이때 나왔죠. 목요일 날 9시 네. 반에 나왔는데 이 CPI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실 그냥 CPI, 그냥 에너지랑 식량까지 다 포함했던 것들은 이제 예측치보다 약간 높았어요. 0.1포인트가 높았고 네. 이제 전월에는 8.3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8.1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0.1포인트가 높은 모습인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던 근원 CPI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근원 CPI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렌트비나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고용 시장인데 고용 시장이 아직 죽지를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인건비를 비싸게 주고서라도 좀 이제 좀 쓰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CPI는 근원 CPI가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 자체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모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도 75bp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높여주는 거죠. 특히나 네. 여기 보시면 95.4%예요. 이게 지금 다음에 금리 인상을 이제 75bp를 할 것이다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플러스로요. 그 다음 12월까지도 75bp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있는 이제 CPI 때 조금 점차 줄여나가고 그리고 네. 한 8개월 정도 유지를 이제 그 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의 생각이죠. 그런 파월의 네. 생각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집합이 된 것이 결국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제 이 월가 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가벼운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금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눌러줘야지만 이제 고용도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계속 유엔에서도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같이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CPI가 저번 주에 나왔지만 근원 CPI 쪽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에 75bp 인상 90%가 넘는 확률로 조금 확정적일 것 같고요. 초아님께서는 12월까지 75bp 예상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상 좀 속도를 늦춰달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파월은 아직은 계속해서 좀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CPI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 또 연준의 베이지북까지 좀 일정이 남아 있는데 좀 체크해 봐야 될 일정들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네. 이번 주에 관련되어 있던 주요 일정 네. 중에 중국의 GDP가 있었거든요. 사실 다른 것들은 이제 크게 시장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건 없고요. 그리고 같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제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인데 GDP나 이제 그런 무역에 관련된 것들을 몽땅 중국에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미룬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6일이죠. 일요일 날 시진핑이 3년임을 이제 확실시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제 부양책이거든요. 네. 이런 나라, 이런 국가들은 사실 부양책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은 이제 제가 또 중국 쪽은 많이 알다 보니까 알죠. 네. 네, 이런 국가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건 우리 같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당의 소속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이 3년임이 되면서 좀 그런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 전까지는 네. 사실 막 나쁜 행동을 해도 정부가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이제 좀 컸으니까 그렇게 좀 사상이나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3년임이 되고서는 이제 벽보 같은 게 붙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명백한 이제 좀 지속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 좋지 못한 그렇죠. 행동이다. 이런 벽보들이 또 붙고 좀 전체적인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5년에 3년이면 15년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건데 거의 그냥
그냥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죠? 맞죠. 거의 독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의 소식 많이 접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쪽의 또 세력들, 중국의 세력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당연히 초안님과 같이 배워야지만 우리가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로 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대만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여기도 보면 이번에 그렇게 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네. 알았더니 싸그리 다 안 하고 1시간 40분 동안 네. 이야기했을 때 부양책은 아무래도 리커창이 이제 3일 내에 좀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제 대만 통일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러시아인가요? 도대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도대체 이제 대만에 집착을 하느냐 네. 그거죠. 대만에 좀 집착하는 이유가 이 중국몽과 관련이 있고 이 중국몽은 사실 옛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생각나는 도시들이 어디예요? 가장 좀 잘 산다 생각하는 도시. 베이징 아닐까요? 그렇죠. 베이징, 보통 북경 북경 아니면 상하이, 네. 그리고 상해. 여기 선전이라는 도시인데 아, 이렇게 세 곳이 다 이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는 다 대륙으로 좀 이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대만이에요. 대만이라서 이제 여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데 쓸 수 있는 항구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쪽과 가까운 오른쪽에 치우쳐서 네. 좀 발전을 해왔는데 그래서 대만이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지금 보시면 대만은 태평양이랑 이제 여기는 또 이제 동남아죠. 이 동남아랑 이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을 때도 좀 지형적으로 러시아가 좀 주장을 했던 게 있었는데 또 중국도 같은 모습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네.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몽 2049가 한마디로 그냥 세계 경제 1등이 중국이 되겠다는 네.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좀 시도를 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2015년에 5.1 협정을 맺은 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에 도전하는 행동을 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도 위안화로 대신해서 네. 상해에서 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크로비 글로벌에서 또 이제 인민들이 던진 것들을 이제 다 자기들이 주워 먹는다든지 그죠? 다 받아 먹었죠. 네, 이런 행동을 계속 보여준 것이 네. 사실은 이제 중국몽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대만이 이런 위치적인 특성 그리고 TSMC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네. 이제 거의 2배거든요. GDP도 2배고 네네. 이런 모습을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대만이 좀 욕심이 난 거죠. 욕심이 났고 또 하나의 중국이다. 이것이 또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그죠. 원차이나. 네, 맞아요. 네, 하나의 하나의 중국.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데 네. 한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그죠. 역시나 하나의 중국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대만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제 계속 이것을 좀 저지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 네. 쪽은 또 대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 대신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 중국이 CBDC를 발행한다든지 뭔가 보여주는 건 역시도 이 원차이나 그리고 중국몽 2049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미국 쪽이 제재를 분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네. 아래 지하 자금으로 들어갈 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러시아랑 중국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반대를 해서 좀 지하 자금, 지하 세력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에 또 당대회가 열리면서 GDP 발표 연기되면서 이번 주 발표로 좀 나오는데 중국의 꿍꿍이 어떤 게 좀 숨겨져 있을까요, 초아님? 우선은 GDP 네. 발표가 연기된 게 전에 마이너스 네. 성장률을 보였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 성장률이 2번 보이면 경기 침체라는 그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시진핑이 되자마자 3년임을 했는데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사실 맞습니다. 네, 좋지가 네.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연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무역 같은 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좋을 상황에서. 수가 없죠. 제로 코로나를 좀 네. 보여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좋을 수가 없고 게다가 부동산 문제도 좀 있어서 중국
각종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럼 이 좋지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네. 무엇인가 할 거고 그게 이제 부양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부양책이라고 한다면 결국 돈을 뿌린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네. 이제 암호화폐 쪽에 또 돈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중국의 장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CBDC를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과 네. 같이 해서 브릭스가 특히나 그 네. 중점이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아하면 네. 결국에 국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랑 식량인데 식량은 사실 내수에서 좀 해결이 되는데 에너지적인 측면은 사실 어렵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에너지를 이제 아무래도 사우디나 이런 것은 이미 친중이거든요. 네. 그런 쪽이랑 같이 해서 이제 좀 CBDC나 이런 달러에 조금 대적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제 시진핑이 계속 되면서 강력하게 중국몽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중국은 CBDC를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 나갈 것 같고 또 브릭스 CBDC 또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이런 장기 계획을 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 주 중국 GDP 발표가 있지만 또 실적 발표도 아직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아까 앞에서 테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 말고도 또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테슬라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제 같이 보시면 이게 화면상으로 보이실 건데 이거 지금 이제 잠깐 보시는 분들 이제 사진을 찍어 놓던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빅테크 실적 발표들을 모아놓은 건데 근데 지금 같이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거죠. 매도 먼저 맞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같이 봐야 하는 게 사실 테슬라가 주가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또 5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한 달 내에 좀 떨어진 모습이 좀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꿍꿍이도 또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예측과 이런 순이익과 매출의 예측치를 좀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6월 달, 7월 달에 테슬라가 했던 행동들이 많은데 네. 구조조정도 그랬고 그리고 트위터 인수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또 네. 한다 했다가 이런 네네. 모습 보였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비트코인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같이 좀 체크할 건데 그런 행동을 보였던 때가 여기고 그리고 또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주가를 보면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성장주라고 하거든요. 네. 고성장인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전월 대비해서 예측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거의 90% 이상 상승해야 예측치에 도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주당 순이익도 6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사실 인도량이 좀 줄었어요. 인도량이 네. 지금 항상 예측치보다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네. 인도량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출을 좀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꽉꽉 눌러가지고 네. 매출을 채운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 이제 그런 매출을 잡았을 때 이제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배송을 조금 이제 먼 곳을 먼저 하고 유럽 같은 국가들은 배로 배송하면 거의 한 달이 걸리니까 그런 데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중국 내수에서 또 이제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한 분기 실적을 꽉꽉 채우는 모습 보여줬는데 상하이의 공장이 좀 가동이 되면서 지금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불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졌고 그 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 좀 안 보이고 또 중국 내부에서는 사실 테슬라의 매수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맞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분기 실적을 과연 이제 예측치에 맞게 채웠는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못 채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테슬라 이번 분기 리스크가 가장 큰 기업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실적에서 어쨌든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역시나 좀 중국 봉쇄였던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공급망 중에 가장
상당히 큰 부분이 또 중국에서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테슬라도 중국까지 좀 엮여 있다. 우리 중국의 당 대회까지 좀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 해봤는데 테슬라 실적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예상치보다는 좀 부합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예상이신 거죠? 사실 이번 말고도 네. 다음 분기에 실적 발표가 또 있는데 네. 사실 그 두 개가 다 이제 같이 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채웠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분기에 그 실적 자체가 아래로 내려갔을 거고 그럼 이제 그 만약에 매수가 많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배송이 그때 딱 잘 맞게 도착이 안 네.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좀 상하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된 거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이런 주가가 나스닥과 좀 커플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은 게 비트코인에 과연 그대로 이 나머지 분량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부에서 초안님과 같이 기술적 분석, 차트 한번 봤고요. 또 거시적 이슈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비트초안님과 코인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메스 어제 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사실상 호재가 아직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메인넷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참 높은데 폴리메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투심이 낮춰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방금 전에 막 이런 테슬라 얘기했을 때도 이제 이런 투심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해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좀 이제 사람들이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이거든요. 사람들이 매도가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평상시의 거래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전에 이렇게 계속 상승했을 때와 반대로 이런 시장에서는 코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리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인넷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새로 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가격을 탈피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군요. 맞아요. 이런 침체기에서. 맞아요.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없으면 사실 성장할 때 성장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이런 폴리메스나 이제 다른 뭐 한국계 게임 산업에 또 호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메인넷에 좀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에 기술적으로 좀 발전을 한다는 거고 제가 저번 주에 그 토큰이랑 코인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토큰이거든요. 메인넷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독자적인 게 없고 보통은 ERC20, 이더리움 계열의 이제 메인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코인이 좀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럼 폴리메스는 메인넷이 있기 때문에 코인이겠죠. 그렇죠. 이제야 코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한 성장을 저번주에 초안님께서 알려주시고 바로 또 흡수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폴리메스가 사실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오를 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위치 자체가 이제 좀 확대를 해볼 건데요.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검은 색깔 화면을 좀 자주 보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위치가 사실은 이 아래로 같이 봐야 되는데 MACD 자체도 사실 좀 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이제 위치 자체로는 사실 데드 크로스도 나 있는 상태였기 네. 때문에 좋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말아 올려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제 궁금해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좀 같이 보셔야 하는 게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 첫 줄만 읽겠습니다. 이게 그 바이낸스의 공지입니다. 바이낸스의 공지인데 메인넷에 관련된 이야기죠. 메인넷 스왑과 이제 리브랜딩 된다. 네. 이름도 또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13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뤄진 거고 네. 이제 좀 17일 날 좀 정확히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폴리메스는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플러스 6% 이상이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런 거래소 간의 차이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역프라고 해서 이제 미국계나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우리보다 훨씬 좀 많은 매수가 일어났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25%, 30% 이상이 좀 이제 역프가 많이 보이면서 상승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메인넷 소재가 될 경우에 보니까 같이 좀 상승을 했고 이제 이런 프리미엄이 발생했을 때 그 후에 항상 좀 모습을 보였어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격차가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전에 올랐던 상승분에서 사실 만약에 죽을 아이였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아이였지만 여기서 좀 받아주는 물량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서 이제 좀 정지가 된 거죠. 하락이 정지가 됐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좀 되면서 이때부터 돈이 좀 들어왔던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봐도 이게 사실 방금 전에 일봉상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주봉상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폴리메스 메인넷 이후에 폴리메쉬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좀 전망 괜찮을까요? 폴리메스도? 사실은 박수 네. 칠 때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박수가 쳐졌어요 이미. 그래서 이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인데 네. 비트코인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테슬라가 주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이슈들이 좀 네. 있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반등이 끝난 뒤로는 오늘까지는 조금 이제 모습이 안 좋을 수 있어. 내일도 안 좋을 수 있고 좀 네.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적인 이제 메인넷이 성공이 됐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물을 다 먹은 거죠. 어떻게 그죠. 보면 박수 칠 때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에게 좀 네. 호재로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탈출의 기회라고 네. 또 판단이 되거든요. 또 매수할 기회는 항상 오를 때가 아니라 떨어질 네.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메스는 현재 저점에서 조금 매집을 하시고 수익을 보신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굉장한 대형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코인 좀 넘어갈 텐데 아까 클라우드 마이닝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또 구글 클라우드와 또 넷마블의 코인 마블엑스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마블엑스가 넷마블에서 만든 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13일 날 뜨고 나서 이제 여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자마자 빗썸에서 60% 가까운 상승이 하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와, 네. 다시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큰 매집봉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그 후에 또 추후 상승이 될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블엑스가 이제 그 후에 좀 같이 봐야 하는 게 빗썸과 업비트의 저희가 시차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네.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마블엑스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껴져 있는 코인들이 좀 있어요. 기업과 같이 봐야 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마블엑스의 상승이 위믹스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때가 많아요. 네. 이게 사실 서로의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게 좀 전체적인 이제 장세 자체가 좀 이제 좋아진다는 것을 네.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독주를 하면서 나중에 좀 이게 양분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마블엑스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14일 날은 위믹스의 상승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위믹스의 차트를 봐도 같이 좀 확인해 보실 건데 말씀드린 이후에 좀 상승이 바로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와,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서 25% 정도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마블엑스 역시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진 않고 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물량들 매수 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후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빗썸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빗썸이라는 것 자체 호가창 자체가 0.1원 단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매수나 매도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매도하실 때 좀 어렵다. 지금 이런 것들이 네. 좀 전 속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막 무섭게 올라가는 게 무섭다.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면 이제 다른 이제 업비트에 계속 이제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블엑스는 빗썸에만 있는 코인이라서 네. 이제 좀 빗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체크해 놓으시고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블엑스가 구글 클라우드와 좀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좀 호재로 작용해서 빗썸에서 많은 상승 보여준 것 같은데 물론 빗썸 호가창이 정말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블엑스가 상승하면 위믹스도 상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믹스 이번에 위믹스 3.0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메인넷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믹스요. 네, 맞아요. 위믹스가 그 어제는 이제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전엔 네. 토큰이었어요. 위믹스 토큰이었고 지금은 또 이제는 진짜 위믹스 코인이 된 코인이죠. 거죠. 네. 이제 위믹스 3.0 코인이 된 건데 이 메인넷 전환이 따르면 같이 동반되는 게 입출금이 중단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입출금이 중단되는데 이게 업비트 기준으로 10월 20일 11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이제 물량이 좀 들어왔던 것들이 어쨌든 나오게 되려고 한다면 네. 펌핑을 줘야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물량이 많이 들어간 것을 제가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이 세력들이 그냥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열심히 좀 돈을 써가면서 했는데 그죠. 그쪽도 매집한 이유가 없죠. 맞아요. 사실. 매집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매집을 했다는 네. 것 자체가 어쨌든 이제 좀 상승으로 이어진 세력의 네. 마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 전체적으로 메인넷이 좀 전환이 되면서 입출금이 중지되는 그 시점이 좀 네. 많이 좀 체크해 보셔야 할 타이밍이고 네네네. 또 이제 메인넷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어떻게 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시는데 거래소에 있었던 것들은 그냥 기존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지갑에 들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 것들은 이미 뭐 옮겨 놓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이런 유의 사항들, 안내 사항들 보시면서 좀 이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추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위믹스 이제 20일 날 입출금이 중단이 되면서 세력이 한 번 더 펌핑을 보여주고 나갈 것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사실 네. 2,300원에 제가 말씀드렸어가지고 그때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여기에서 매도하세요 하면은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죠. 같이 좀 제가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조금 써먹는다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라인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샀으니까 사실 거의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때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정말 그냥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그 전에 몸통가로 보통은 해요. 그래서 네. 이제 2,800원과 900원 사이에서 한번 이제 1차 매도가 있었던 거죠. 네, 1차 네. 매도를 하라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3,200원 그리고 3,500원까지 했던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전에 하락했던 라인에 분명히 이제 좀 기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렇게 옆으로 좀 기어주는 곳이 이 매물대가 많을 거죠. 아, 그래서 올라왔네. 나 지금 마이너스 계속 받다가 올라왔네. 그럼 매도해야겠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드는 마음이기 그죠. 때문에 거긴 강력한 저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항이 오래 갔을 때 사실은 그 조금 아래에서 매도가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3,100원대 아니면 3,200원 뭐 후반에 하세요라고 하면 중반대, 초반대에 나눠가지고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50%, 25%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액은 이제 2,800원, 900원에 50% 이상을 좀 덜어내고 한 번 덜어내고 이제 3,000원대에도 조금씩 덜어내라. 그리고 3,200원, 3,500원에 이제 하락했던 다 구간이거든요. 네. 이런 물량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간에서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하락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그것도 지지와 저항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위믹스 코인까지 봐주셨는데 위믹스가 3.0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메인넷이 좀 성공이 된 것 같고 위믹스 지금 현재 2,800원 선에 있는데 이 부분 1차 매도로 포지션을 좀 잡아주시고요. 다음으로서는 3,000이랑 3,100원 선 이쪽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위믹스 코인도 계속해서 좀 오를 호재가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이번에 좀 성장을 하게 된 걸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 내일 예상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 정말 맞을지 초아님 항상 맞춰주시기 때문에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까지 초아님과 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저번 주에 이렇게 굵직했던 이슈들 또 이번 주까지 어떻게 펼쳐질지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또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초아님과 같이 좀 무료 방송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초아님의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